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그 일주일 쉬셨어요. 뭐 목이 아프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요? 코로나 아니고요. 예, 뭐 잠시 목이 안 좋아서 네. 목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또 방송을 하면은 또 시청자분한테 폐를 끼치니까. 예의가 네. 아니다. 네. 뭐 예의 의리 조성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 2022년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그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그 2022년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부결이 된 사안인데요. 일단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그 청구된 것은 네 번째인데 앞에 세 건은 모두 가결됐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 가결돼서 모두 다 체포가 됐나요? 그렇죠. 예. 구속도 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만 부결이 됐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네네네. 뭐 그 다음을 위한 예비가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체포 동의안까지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는지 꼭 경과에 대한 이야기 잠시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아버님이 그 노승환 그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마포에서 5선을 하셨는데요. 이 노웅래 의원이 이제 그 마포를 다시 이어받아서 사선을 했어요. 그럼 내리 9선인가요? 부자가 9선을 한 것이죠. 한 지역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어받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정치계 금수저 됐고. 네, 정치계 금수저 이제 이 분이죠. 근데 일단 노웅래 의원이 이제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박모 씨라는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은 것이죠. 원래 뉴스에서는 뭐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원래 노웅래 의원이 타겟트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을 조사하다가 이게 격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조사한 게 아닌데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놀라게 했던 거는 그래서 노웅래 의원 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거기서 이제 장롱에서 3억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사람들이 뭐 체포 동의안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압수수색했는데 3억이 나왔다. 물론 이제 뭐 그 3억이 어떤 노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상 임기 중에, 그러니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요, 국회의원이 체포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죠. 그래서 12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300명인데 그렇죠. 271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적 인원 271명 중에 찬성이 101표, 반대가 161표, 기권 9표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무기명 투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제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무기명 투표로 하게끔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국회법에 의하면은 인사에 관련된 투표는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 뭐 징계안이나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 누가 동의하고 누가 부동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71명 중에서 뭐 상식적으로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가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제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자유투표에 맡겼어요. 당원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고 정의당만 당론으로 찬성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반대표가 많은 것으로 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니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조금 더 반대를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본 예. 적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네. 양쪽 다 어떻게 당론으로서 뭐 찬성을 해라 반대를 해라 네, 그런 자유롭게 내용은 바뀌었죠. 예, 내용은 없다는 네, 이야기고요. 그 네 번이나 나온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 잘못을 많이 하네요. 뭐 체포 동의안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까? 체포 동의안이 네 번째인데 이제 앞에 세 건은 가결됐는데 이건 왜 부결됐냐 이런 거에 때문에 이제 논의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검사가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구속시키려고 체포 동의안을 낸다는 자체는 혐의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저희 법조계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을 상대로 혐의가 뭐 미비하거나 증거가 부족한데 이게 내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검사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가만두겠어요 그 검사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검사가 더 위 아닌가요? 왜 이러세요? 뭐 대통령 되시던데? 아니 뭐 그분의 능력인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그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부결이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다고요. 뭐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절대 뭐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아버지 때부터 9대 동안 국회의원 했으면 굳이 안 받아도 될 정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일단은 이제 시각은 네. 나중에 이제 그 영장이 청구될 어떤 분을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이제 충분히 존재하는 예, 거죠. 뭐 정답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런 이번에 이제 부결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아니면 네네네. 뭐 어떤 좀 앞으로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네.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인데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투표를 그렇죠. 무기명 투표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본인이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한다는 건데 그거는 뭐가 뒤가 구리단 물론 자기들끼리 이제 징계를 한다거나 네. 인사에 관련해서는 당은 틀려도 또 친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이런 거 드러나면은 내가 민주당인데 또 국민의 누구 찬성한다 이런 게 드러날까봐 뭐 그런 면이 근데 있긴 한데 공정하기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도 어느 때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 공정하죠 무기명 투표가? 아니 왜냐하면은 당론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본인의 근데 자기의 생각은 뭐 반대를 던져야 돼. 찬성을 하라는데 당론으로는. 근데 그것이 뭐 오픈이 되면은 당에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본인이 당으로부터. 국회의원은 국민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거죠. 국민의 대표를 위임받은 그럼에도 거기 불구하고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받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 거고 일단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당론에 따르느냐 안 따르냐는 이제 당에서 징계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위해서 당연히 무기명 투표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투표를 기명입니다. 기명을 해서 그래요? 결과를 오픈하는 거죠. 나 이 안건에서는 이렇게 했고 상식적으로 유권자들이 이걸 알아야 다음에 투표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그냥 공천 받으면 아무나 그냥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혁신을 위해서라도 정치 혁신에는 예,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는 없애야 폐기돼야 된다. 뭐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숨겨짐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거는 국민의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해서는 정당한 도리가 그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불체포 특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왜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 두 권리가 아시잖아요. 독재 정권이나 옛날에 그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헌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막 경찰이 잡아가고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권과 그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서 나중에 개정을 할 때, 뭐 이것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을 거고요. 나중에 뭐 중임제 개헌이든 어떤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은 불필요하다. 좀 폐기가 돼야 네. 된다. 너무 막강한 권한이라 아, 뭐 면책 특권 그때 아시잖아요. 네네네. 뭐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 뭐 했다 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면책 네. 특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아울러 헌법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네. 모든 투표는 기명으로 하고 국회법을 먼저 개정해야죠. 예, 예. 네, 국회법. 근데 뭐 동의를 하지 국회의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겠죠. 네. 하여튼 그렇게 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꼭 거죠. 국회의원이 네. 되셔서 네. 이제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도 좀 다 없애주시고 네. 그러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나? 아니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국회의원 혼자서는 하기가 좀 헌법 쉽지 개정, 않- 헌법 개정, 개정이라서 네, 헌법 개정을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을 네. 것 같긴 네.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프랑스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기존 정당 말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랬죠. 우리나라 정치 풍토로는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 일이. 쉽진 않지만 가능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그 안철수 그분 막 신드롬 일어났을 때 네. 창당했을 때 쭉 갔으면 대통령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막 또 계속 아니, 철수해서 그렇고 끝까지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고 처음에 신드롬을 일으킨 건 맞는데 예. 일단은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양당 구조가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착화돼 최근에 있어. 특히나 그렇게 아무리 됐죠. 훌륭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뭐 민주당, 국민의힘을 말고 다른 정당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되기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새로운 정치 혁신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벌써 40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라고 했는데요. 지금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은 지금도 똑같이 정치는 사류라고 합니다. 진짜 정치의 혁신과 개혁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이팅! 화이팅!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슈 파이터!